주요 종목으로 속해 있는 기술주들이 이제 2월 이후로 좀 많이 빠지면서 이 관련 주가도 좀 좋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성장주들이 유독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반독점법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그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존 다 반독점법으로 손을 보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먼저 액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핀테크 회사나 플랫폼 회사들이 중국에는 없던 서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줬다가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없는 서비스, 이걸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징동이나 핀두오두오나 바이트댄스 같은 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생각할 때보다도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 2년 반 동안 중국과 이제 제조업을 하는 무역으로는 전쟁을 했지만 이기질 못했어요. 무역 수지 뭐 적자를 2천억 불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났죠. 그럼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혼내는 것은 미국이 강한 서비스업을 개방시켜서 거기서 이제 중국 기업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미국의 가장 좋은 전략이죠. 그게 바로 서비스 시장, 소위 말하는 금융 시장이나 인터넷 시장이나 법률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뭐 징동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쳐놓은 이 쇠로된 울타리 안에 외국 기업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끼리 해서 1등한 거고 시장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시장이 만약에 열렸다고 그러면 과연 아마존하고 붙었을 때 알리바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징동이, 핀두오두오가. 그걸 이제 우려할 수 있죠. 근데 이 지금 반독점법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의 진출에 대해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가 반독점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반독점법을 보면 51% 1등하는 놈이 당연히 제재 대상이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나머지 2개가 돼 있는데 2개 회사가 66%의 시장 점유율을 갖춰도 반독점법의 대상이에요. 근데 3개 회사가 75%의 점유율을 가져도 반독점법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아리바바하고 징동이 알리바바가 50% 그리고 징동이 예를 들어서 20%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존이 들어와가지고 시장 개방에서 들어와서 5%만 시장을 먹더라도 세 놈을 합하면 75%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 징동, 아마존까지 이걸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중 갈등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올 초에 이제 미국 SEC에서 그 외국 기업 책임법을 시행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중 갈등이 대형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외국회사 책임법은요, 주가 떨어진 거를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동원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외국회사 책임법은 2024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 감리 기관의 감리를 3년 연속 받지 않았을 때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 감리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이걸 통해서 다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도 시장에서 많이 했지만 그것도 엉터리인 것이 거기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만큼 부실한 회사들의 경우는 아직도 기간이 3년이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회계를 뭐 정상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중국의 뭐 기업들이 미국에서 다 상장 폐지된다 이것은 좀 넌센스고요. 그러면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해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건데 문제는 기업 공개에서 그 펀딩한 돈은 이미 중국으로 다 가져왔잖아요. 상장 폐지를 시키면
이제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기관하고 개인들인데 그게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하고 관련되는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이 방산에 관련되는 이제 무기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것에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려는 것이 원래 취지예요. 근데 뭐 알리바바가 무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상장 폐지를 시켰을 때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6등, 8등 하는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그 손해는 이제 미국 투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목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5월 7일자로 이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 주식이 항서제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6,2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항서제약도 좀 2월 이후로 많이 빠졌는데 항서제약을 비롯해서 중국 바이오주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세 달 사이에 그 중국 기관들이 더 이상 펀딩이 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벌어놨던 수익을 실현을 하려고 이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종목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신 대형 우량주들이에요. 그게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주가가 몇백 프로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제 실현해서 이 현금화를 좀 해놓자 하는 니드가 그 중국의 기관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2월 이후에 이제 기관들 중에서 먼저 이걸 파는 기관이 생기니까 뭐 기관들끼리 또 경쟁이 되는 거죠. 우리 ETF에서 예를 들면 매도하기 시작하면 서로 손실을 줄이려고 같이 매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의 블루칩들이 급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기관들이 이것이 그 사이에 많이 오른 블루칩을 이것을 먼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대거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올해 1분기에 지금까지 이제 이런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가장 높은 중국 주식 거래량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7조 6천억 원 가량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뭐 태양광 관련 실리콘 소재 기업, 그리고 리튬 정제 기업, 전기차 기업, 뭐 2차 전지 분리막 전문 기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그 국내 투자자들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좀 친환경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친환경 쪽은 뭐 이것은 원래 한 해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요. 중국이 지금 2035년, 이제 206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뭐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오히려 지금 탄소 중립은 이 연기 많이 나는 산업,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데들이 탄소 중립의 절대 수혜주예요. 탄소 중립에서 관련되는 것들은 살아남은 자의 축제. 그래서 탄소를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들이 이것이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거 없어진 마켓 시어만큼을 이쪽에서 넘어오니까 그것은 점유율이 향상하고 가격의 상승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여러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그렇죠. 되겠네요. 올해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남은 기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경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아까 말씀드린 GDP보다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뭐냐. 그것은 지금 경기 순환주죠. 그래서 중간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 서포트하는 거 방금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신 뭐 전기자동차 당연히 중국 정부의 이제 타켓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브로킹을 받는 반도체는 이것은 이제 뭐 매출액이 줄고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되는 이제 하웨이처럼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못 받아가지고 이 TSMC가 안 만들어주니까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중국 안에서 국산화를 한 반도체 이거는 뭐 이제 수요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반도체 말고 중국이 이미 국산화를 해서 중국 안에 팔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들은 그것은 이제 굉장히 수혜주가 될 수 있죠.